파티요? 생일 파티. 누구 생일인데요? 저희 누나 음력. 아 진짜로요? 어디로? 저희 판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어. 거기로 갑니다. 이야. 이게 그거 생일 잔치인데 되게 크게 하네요. 꼭 잔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서 케이크 먹고 오 좋네요 좋네요. 근데 저는 아직도 어. 음력 새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농경 사회에서 있는 거라. 예. 이게 참 아직 한국 사회의 뿌리가 농경 사회. 사실은 모든 인간 사회의 뿌리가 농경 사회죠. 사실은. 예. 농업이 없으면 인류는 전멸이니까. 하여튼 크리스. 가만 있어보자. 내가 뭘 해야 되지? 자, 적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수민아,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착용해가지고. 오케이. 자. 자,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나요? 자, 여기 이제 표면인데요. 이 표면이 사실은 캐비티의 표면일 수도 있고요. 드람릿의 표면일 수도 있고, 혹은 버블에 있는 어떤 하나의 표면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의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액체와 관계된 표면이 아니더라도 풍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부일 수도 있어요. 피부. 뭐 살아있는 생명의 피부 알겠어요? 아니면 세포막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뭐 하여튼 뭐래도 상관없어요. 뭐래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내부를 구성하는 압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압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표면이 나타나면 이때 내 외부의 압력은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클까요?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표면이 딱 동글하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어디가 더 클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디가 더 크다? 부르부르부르부? 이쪽이 더 큽니다. 압력이라는 게요. 네. 결국에는 표면, 그러니까 P인이라는 거는 네. 안쪽에서 외부를 밀고 그렇죠. 네. P아웃은 바깥쪽에서 표면을 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표면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방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저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만약에 같다. 그거 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짜잔, 표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양쪽의 압력이 완전히 같으면요, 누구도 밀지도 못하고 누구도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럴 경우가 P인하고 P아웃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 표면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거 뭐 이런 캐비티와 드럼릿의 액체에 대한 표면이라고 합시다. 뭐 액체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편의상 액체에 대한 표면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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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나타납니다. 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항상 표면을 늘리는 방향이겠습니까? 표면을 줄이는 방향이겠습니까? 표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는 자발적으로 그 표면을 줄인다고 했죠. 즉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을 아까 내가 이제 뭐라고 쓰기도 했었냐면 PST라고 쓰기도 했었는데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무조건 표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Pout은 작동 방향이 어디예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동하는 방향이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방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같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두 번째 만약 힘의 균형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힘의 균형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이 표면이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이 표면이 딱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힘의 평형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P인과 Pout 중에 어디가 더 크다고요? 무조건 인이 커요. 왜 크냐? 여기에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더해진 채로 같아지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인, 아웃 중 누가 더 고압이다? 무조건 인이 더 고압입니다. 앞서 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을 어떻게 표기하기도 했었냐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수식을 증명해서 맛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분자간 인력이 강할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 장력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풍선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풍선. 그럼 생각해봐요. 이거죠. 풍선을 후 불었어요. 그리고 풍선이 뺑뺑하게 있는 상태로 딱 들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풍선이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 이 풍선이 지금 대기압 조건이 있기 때문에 풍선 내부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엄밀한 얘기로 틀린 얘기예요. 풍선 내부 압력은 무조건 대기압보다 어떻게? 약간 정도 더 큽니다. 왜냐? 풍선이라고 하는 재질은 그 고무라고 하는 재질은 지 스스로 알아서 자꾸 늘어나려고 하는 물질이에요? 알아서 줄어들려고 하는 물질이에요? 풍선이라고 하는 고무의 재질은 알아서 줄어들려고 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풍선의 소재 자체에서 오는 복원력이라고 하죠. 왜? 용수철의 복원력이랑 같은 거죠. 즉 풍선을 이렇게 불어넣으면 풍선의 표면이 늘어났잖아요. 그걸 풍선은 싫어해서 다시 그 풍선을 구성하는 그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은 자기들끼리 가까워져서 표면이 줄어들려고 한다고요. 즉 물질 자체의 복원력 때문에 풍선을 불어놨을 때 이 내부로 압력이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 압력이랑 더해져서 풍선 내부 압력은 무조건 일기압보다 약간이라도 더 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또 하나. 자, 우리는 대기압 중에 살죠. 일기압. 일기압이 사실은 약한 힘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압 속에서 사는 우리는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지 못해요? 유지하잖아. 내 팔, 내 뭐 다리 그대로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내부 압력도 일기압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엄밀하게는 틀린 얘기라고요. 그렇지. 내부 압력은 무조건 일기압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요. 왜? 내 팔의 이 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살의 모양이 약간 구형의 둥글하게 이렇게 면이 닫혀져 있잖아. 그럼 닫힌 면이라면 무조건 안쪽이 조금이라도 더 고기압이야. 왜? 내 피부는 탄성이 있어서 줄어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단백질 분자 사이에 뭐 펩타이드 결합이겠죠. 혹은 뭐 단백질 사슬 사이에 수소 결합 등등이겠죠. 그것들에 의해서 이 살을 구성하는 요 단백질들이 그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힘 때문에 내부로 추가적인 압력이 더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생긴 게 이렇게 동그란 공유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무조건 더 커요. 약간 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렇게 써드린 이게 또 이름이 있어요. 저 프랑스 수학자 이름을 따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이런 원리가 표면장력 관련에 대해서 숨어 있다 이런 말이죠. 뭐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원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그 다음 A.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내가 몇 번까지 했더라? 5번 쓰면 되나? 5? 5 하면 되나? 5. 자, 5. 또 하나 설명드릴게 바로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메니스커스가 사전적 의미로 뭐죠? 사전적 의미로다. 물질 사이의 영역이랑 액체들 사이의 표면 영역이랑 비교해서 나타나는 액체. 자, 메니스커스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봐. 초승달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자, 뭐 초승달, 뭐 그게 또 뭐 상현달이고 하현달이고 한데 나 그 구분 잘 못하는데 하여튼 뭐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번역 없습니다. 우리말로 쓸 때는 그냥 메니스커스라고 씁니다. 그냥. 아시겠죠? 우리말로 쓸 때 그냥 메니스커스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저 초승달 모양의 메니스커스 이게 난데없이 왜 등장한 거냐? 바로 봐. 이것 때문이에요. 짜잔. 자, 요게 유리 용기입니다. 유리 용기. 그러면 이때 우선 첫 번째 알아둘 것 유리의 주성분이 뭘까요? 바로 봐. 규소와 산소 되겠습니다. 이때 저 둘의 전김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당연히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이쪽이 크겠죠. 왜? 산소가 전 우주에서 전기임성도 2등이니까요. 대략 값은? 얘가 3.5. 그리고 실리콘은 학교에서 이제 NMR을 배웠으면 분명 배웠을 텐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1.9입니다. 바로 수소보다도 전기임성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리는 극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유리는 극성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실리콘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전기임성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실리콘은 부분전화 델타 플러스가 강하게 나타나고 산소는 부분전화 델타 마이너스가 또한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애는 그 극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유리는 바로 물과 뭘 할 수 있죠? 물과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이랑 뭘 할 수 있죠? 유리는? 물과 아니 상호작용인데 좀 더 전문 용어로다가 물과 뭘 할 수 있죠? 보르보르보르봐 수소 결합이 가능합니다. 왜냐? 실리콘, 산소 이런 것들이 쫙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규칙적 구조를 규칙적이지 아니어도 상관없죠. 어쨌건 실리콘하고 산소가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실리콘이 이제 플러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죠. 전기임성도가 매우 작아서. 그만큼 산소는 마이너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주변에 물 분자가 있다. 수소결합은 이제 다음 주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물 분자에서 마이너스 성격이 나타나는 만큼 수소는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면 요 산소, 수소, 그러니까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 수소가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큰 정전기적 인력을 그걸 수소결합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수소결합은 아주 약한 상호작용이에요? 꽤 강한 상호작용이에요? 강한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비 올 때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힌다고 했죠. 이유는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게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그 뭐 유튜브 이런 데 실험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뭐 이런 벽에다가 양초지 양초를 이렇게 딱 양초칠을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물을 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 묻어요 안 묻어요? 한 탱이도 안 묻거든요. 근데 의외로 물이 묻지 않는 물질도 우리 자연에 꽤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날개, 새 날개 비와도 물 잘 안 묻죠. 왜냐면 새들이 이렇게 몸에서 오일을 내서 이게 날개를 코팅하거든요. 왜냐면 젖어버리면 날기 힘드니까. 뭐 아니면은 왜 식물 중에서도 뭐 토란 같은 이런 식물들 있잖아요. 식물 중에 비 왔을 때 비가 이 나뭇잎에 맺히질 않고요. 비가 또로록 굴러 떨어져 내리는 그런 나뭇잎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표면에 수소결합이 어려운 소수성 물질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물이 잘 묻지 않는 물질도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비 오면 유리창에 무조건 빗방울이 맺힌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누구가 유리하고 물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수소결합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덕에 여기에 물을 담아두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 바로 짜잔. 이런 식의 아래로 오목한 곡률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아래로 오목한 곡률,
이게 무엇을 닮았다?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 현상을 메니스커스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방금 물하고 유리가 뭘 한다고요? 수소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짜잔! 이 방향으로 수소결합이 나타납니다. 이 수소결합을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부착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착이란 말 알죠? 어디에 들러붙는 힘을 부착력이라고 하는데 뭐 adhesive force를 이제 번역해서 부착력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착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소결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착력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adhesive force니까 일반적인 말이고요. 수소결합이 화학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물하고 유리 사이 수소결합이 나타나서 들러붙는 힘과 그 다음 또 누가 나타난다? 중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두 힘이 어떻게 된다? 짜잔! 합력이 될 거고요. 그 합력에 수직한 방향으로 액체의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물하고 유리가 직접 접촉해 있는 부분은 수소결합이 더더욱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 이 끝이 이게 뭐냐면 그릇 쪽으로 살짝 끌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이것을 메니스커스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 두 번째,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리 용기에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담아줄까요? 슈는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는 아시다시피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금속이죠. 금속 중에 상온에서 액체인 건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리 그릇에다가 짜잔 수은을 담아두게 되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표면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짜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 또한 곡률이 저 초승달 모양을 닮아서 이 또한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아까랑 반대로 만들어지겠느냐? 바로 봐. 수은 원자 간 금속 결합력은 보통의 분자 간 상호작용의 100에서 1000배 더 큽니다. 물론 수소결합과 유해가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이 유리가 분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데 그 크기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수소결합의 크기는 대략 10에서 100kJ/몰 정도의 에너지로 표현이 돼요. 수소결합력은. 그런데 이 금속결합은 대략 100에서 1000kJ/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통의 수소결합이나 보통의 뭐 분산력은 1kJ/몰 정도예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는 짜잔 금속결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금속 결합이 여기에서 응집력으로 작용합니다. 서로 엉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우 응집력이 뭐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금속 사이의 금속 결합이 보통의 상호작용보다 수소 결합 등등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 중력이 빠질 수가 없죠. 그 합력 방향으로 표면이 수직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현상은 저렇게 이제 그릇에 액체를 담아두었을 때 나타나는 저 표면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이 표면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음직력이 크게 작동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착력이 크게 작동한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메니스커스가 표면 장력 현상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접한 관계로 또 이제 입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 현상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한 가지만 살짝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A. 네.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책에는 응집력, 부착력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화학자들에게는 응집력, 부착력이 좋은 표현이겠어요? 수소결합, 금속결합이 좋은 표현이겠어요? 화학자들에게는 수소결합, 금속결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겠죠? 즉 현재 주어져 있는 물질의 상호작용을 언급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 응집력, 뭐 부착력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표현보다는 이게 화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6 마지막 챕터입니다. 표면 장력에서 효과로 표면 장력 효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으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현상으로다가 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한 7, 8가지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입시에서 나왔던 거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풀어봐 example 1 금속 알죠? 금속. 기본적으로 금속은 가벼워, 무겁죠. 그럼 그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핀. 왜 그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얄푸리한 핀 있잖아요. 이 금속 핀을 물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 금속 핀 물에 띄워본 적 있어요? 금속 핀 왜 물에 떠요? 밀도 차이로 보면 절대 뜨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금속은 기본적으로 뭐 아닌 금속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밀도가 1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물에 뜨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배처럼 이렇게 넙대대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똘망똘망한 게 만들어 놨는데도 물에 뜬다. 그게 바로 표면 장력 현상으로 설명될 수가 있죠. 그 현상 그림 그려야 돼서 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간단한 퀴즈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또 재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민연이도 안녕. 안녕. 좋아요. 수민연이도 내부 외부 압력 같다고 했네요.
수민이 언니와 도훈이는 취향이 같아요. 그래, 좋았어. 안녕.